예를 들면 삼성전자에 투자한다. 그럼 삼성전자가 지금 140만 원짜리 여기 거래되고 있는 이 시세에 투자하는 게 아니고 삼성전자라고 하는 본질, 이건희 회장이 지금 식물인간이 돼 있고 그 아들 이재용이가 지금 대권을 맡아서 이걸 이끌어가야 되는 심각한 상황이 있고 그 다음에 스마트폰이 잘 안 팔려서 목숨을 건 승부수를 뜨면서 이번에 갤럭시 S6를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만들어내가 승부수를 띄우고 반도체에서 결사적으로 해서 지금 반도체 좀 일어나고 있고 뭐 세탁기나 냉장고, TV 쪽에서 뭔가 사물 인터넷으로 접목시키려고 지금 밤을 새서 막 연구하고 있고 돈 벌려고 지금 기를 쓰고 있는 이 실체, 그 실체가 바로 삼성전자잖아요. 실체에 대한 본질이 머릿속에 들어와 있어야 되지 주가가 들어와 있으면 안 돼. 140만 원, 137만 원 왔다 갔다 이게 뭐 삼성전자가 아니라니까 그거는 껍데기 허상이야. 그래서 그 껍데기 허상에 집중하면은 어떻게 되느냐면 늘 짜투리 시세밖에 못 내고 손절을 하게 돼 있고 이래서 주식 부자가 절대로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본질에 집중하면은 큰 수익을 내게 돼 있어요. 큰 수익을. 그리고 자신 있게 투자할 수 있게 되고. 자, 그럼 비즈니스 모델이 뭐냐 이거야. 이거는 기업 경영의 중요한 기능인. 여러분들이 기업이라는 것이 뭘 하는 거예요? 어떤 물건을 생산해서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해서 이걸 판매를 해서 그 다음에 관리를 해갖고 이 생산과 판매를 잘하기 위해서 온갖 인사관리라든가 무슨 뭐 마케팅 관리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죠. 그죠? 그래서 생산과 판매와 관리가 작동하는 방식이야. 이 방식으로서 방식이 바로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토지라든가 또 사람이 일을 해야지 물건이 생산될 거 아니에요? 노동이라든가 돈을 지불해야 되겠죠? 자본이라든가 그 다음에 생산, 판매, 관리 이런 것들이 경영 아니야. 이 경영을 결합시키는 전략적 구조를 갖다가 우리가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그래요. 그럼 비즈니스 모델의 핵심 전략은 뭐냐 하면은 차별화 전략과 원가 우위 전략 이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즉 어떤 기업이 돈을 많이 벌고 성장하려면 첫 번째가 차별화 전략을 통해서 매출을 올려야 되고요. 물건을 많이 팔아먹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물건을 많이 팔아먹어야지 회사가 돈을 많이 벌 거 아니에요. 돈을 많이 벌어야지 회사의 가치가 올라가고 성장하겠죠. 모든 사업이 마찬가지야. 식당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식당에서 장사가 잘 돼야지 매출이 올라야지 잘 되는데 어떻게 하면 매출이 올라올까? 차별화를 해야 매출이 올라오지. 남 식당하고 똑같으면 어떻게 식당에 손님이 많이 들고 매출이 올라오고 있어요. 그죠? 두 번째는 원가 우위 전략. 돈을 잘 버는 방법은 꼭 물건을 많이 팔았어야만 돈이 잘 버는 게 아니란 말이죠. 물건은 적당히 파는데 원가가 하나도 안 들어가. 원가가 조금밖에 안 들어가. 그러면 돈을 많이 벌겠죠. 그죠? 물건을 좀 적게 팔아도. 그러면 원가는 조금밖에 안 들어.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구찌 핸드백 혹은 샤넬 핸드백 이런 것들은요. 핸드백이 가격이 얼마냐 하면 한 500만 원씩 이래 하잖아요. 300만 원, 500만 원씩. 비싼 거는 1000만 원, 2000만 원 하죠. 그런데 원가는 얼마일까 하면 원가는 30만 원밖에 안 해. 원가는 30만 원밖에 안 하니까 30만 원밖에 안 되는 것을 300만 원에 팔아먹으니까 돈을 많이 벌잖아. 그죠? 그래서 이 원가가 낮으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비즈니스 모델의 핵심 전략. 이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것은 돈을 잘 벌 수 있는 모든 경영의 구조를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그러고요. 그 돈을 잘 벌 수 있도록 만드는 전략이 뭐냐면은 제품 차별화 전략과 원가 우위 전략이라는 거예요. 제품 차별화 전략은 매출을 올리는 방법이고 원가 우위 전략은 수익을 올리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차별화 전략의 핵심은 뭐냐? 품질 같은 것이죠. 물건이 너무 좋아. 그럼 잘 팔릴 거 아니겠어요? 식당으로 따지면 맛이 있어요. 그럼 잘 팔리겠죠. 이게 과연 핵심 요소죠. 그죠? 현대차가 왜 잘 팔리냐? 품질이 좋으니까. 자, 그 다음에 품질만 좋으면 안 되죠. 디자인이 좋아야 된다. 디자인. 당연한 거죠. 그죠? 브랜드가 있으면 잘 팔리겠죠. 그죠? 유명한 회사 제품. 그 다음에 AS. 서비스를 잘해주면. 내구성. 물건이 잘 안 부서지면. 그죠? 이런 것들이 제품 차별화의
종류가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하나 더 붙인다면 기능 같은 게 있겠죠. 기능, 그죠? 뭐, 여러 가지 좋은 기능이 있다. 그럼 좋을 것이고, 그 다음에 가격 차별화. 그럼 제품 차별화하면 물건이 잘 팔립니다. 품질이 아주 높다든가, 디자인이 좋다든가, 브랜드가 좋다든가, 뭐, AS를 잘해준다든가, 내구성이 좋다든가, 기능이 좋으면은 물건이 잘 팔리겠죠. 그죠? 이런 것을 우리가 제품 차별화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꼭 제품 차별화야만이 물건이 잘 팔리냐, 그게 아니고 가격 차별화도 물건이 잘 팔리는데 특히나 설탕, 강철, 철강, 석탄, 석유 이런 류의 주식은, 이런 류의 그 품목은 제품 차별화가 별로 안 돼요. 그럴 거 아닙니까? 설탕 이러면 뭐 이놈의 설탕이나 비슷하지. 그 무슨 설탕이 특별히 맛이 더 있다든가 이런 게 별로 없잖아. 철강도 마찬가지예요. 석탄도 마찬가지예요. 석탄이 뭐 어디 무슨 강원도에서 캐낸 거나 무슨 북한에서 뭐 캐낸 거나 뭐 이거나 저거나 비슷비슷하지. 뭐 그게 무슨 석탄이 뭐 기가 막힌 1등급 석탄이 있고 뭐 꼴등급 석탄이 있고 이런 거 아니거든. 비슷하단 말이에요. 이렇게 제품 차별화가 안 되는 것들은, 그래서 설탕, 강철, 석탄, 석유 같은 이런 일반 제품류는 가격 차별화가 물건을 잘 파는 핵심이에요. 물건값이 싸면 잘 팔린다 이거예요. 싸면 잘 팔린다. 그래서 이것이 두 가지 핵심적인 전략이 되겠고요. 원가의 전략은 경쟁사보다도 더 낮은 생산 원가 구조를 가져가면 이익을 많이 볼 수 있죠. 그래서 원재료비가 싸냐 안 비싸냐 이런 거. 그 다음에 생산 기술이 아주 물건을 고속으로 빨리 잘 만들어낼 수 있냐 못 만들어내냐, 대량으로 만들어내냐, 또 하나 만들어내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느냐 이런 거죠. 그 다음 품질 관리. 품질이 불량품이 막 나오고 이러면 안 되겠죠. 생산하는데. 그 다음에 생산성. 얼마나 빨리 원가를 낮게 투입해서 잘 만들어내냐. 인건비. 인건비가 너무 많이 들면 되겠어요? 인건비가 많이 들면 안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철강이라든가 석유화학이라든가 이런 것은 장기적 관점에서는 이제 한국에서 완전히 끝난 거예요. 앞으로 20년, 30년이 지나도 예를 들어서 포스코의 꼭지 가격이 20, 30년 지나도 옛날 상투 가격 70만 원대 그걸 돌파할 수 있을까?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불가능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는 왜냐하면은 포스코는 기본적으로 가격 차별해서 갖고 차별화가 좀 되기 어려운 철강이라고 하는 영역 일반 제품을 생산하잖아요. 물론 이제 포스코도 일반 제품 말고 신소재 사업으로도 막 가서 새로운 영역의 사업도 막 전개하려고 그래요. 거기에서 대성공을 거두면 되겠지만 만일 거기에서 큰 비중으로 성공을 못 거두면 일반 철강 제품에서는 돈 벌 방법이 별로 없다. 왜? 그게 가격 차별화 전략이기 때문에. 중국이 가격을 막 싸게 덤핑을 쳐서 내려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쉽지 않는 영역이고, 그 다음에는 경쟁사보다 더 낮은 생산 원가 구조, 이런 걸 갖추는 데 있어갖고, 포스코는 신기술을, 생산 기술을 좀 높여서 단가를 좀 낮추어서 좀 좋긴 하지만, 또 한 측면에서 결정적인 불리한 점은 인건비가 너무 비싸다, 이거야. 포스코 있는 사람은, 연봉이 되게 세죠. 그렇지만 중국에 있는 철강회사는 연봉이 얼마나 낮겠어요? 중국에 있는 철강회사는 연봉 한 600만 원만 주면 된다 이거야. 근데 포스코는 한 6천만 원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최소한도. 그러니까 인건비에서 차이가 난다. 그래서 철강업은 확실한 신제품, 제품 차별화 전략을, 품질 같은 이런 걸 차별화할 수 있는 뭔가가 만들어지면 좋겠지만 그게 안 만들어진다 그러면 옛날의 영화를 찾기가 굉장히 어려운 사업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밸류 체인상의 원가 절감 구조가 있어요. 원가의 전략엔. 생산 원가를 낮추는 방법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밸류 체인의 원가 구조를 절감하는 방법인데 이 밸류 체인이라는 것은 물건이 유통되는 과정에서 물류 비용이라든가 물건을 실어 나르는 그 운송비라든가 아니면 광고를 막 때린다든가 물건을 팔아먹기 위해서 홍보를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 이런 것들을 줄여줘야지. 예를 들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 광고비를 무지무지하게 쏟아붓거든요. 그런 것들을 줄여줘야지 회사가 이익을 내겠죠. 그리고 이게 잘 되고 있는가를 분석하는 것이 바로
그 비즈니스 모델의 전략 분석이 됩니다. 그 다음에 핵심 전략의 상층관계가 또 발생해요. 그래서 차별화 전략과 원가의 전략은 차별화 전략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추가적 이윤이 비용을 초과해야지 성공적으로 차별화돼요. 예를 들면 우리가 빵은 좋은 원재료를 듬뿍 넣으면 빵의 품질이 올라가서 물건이 잘 팔리겠죠, 그죠? 아주 좋은 재료를 잔뜩 넣어서 빵에다가 막 전복도 집어넣고, 예를 들면 빵에다가 최고로 좋은 거, 그죠? 품질 좋은 거 막 원재료를 잔뜩 집어넣었다 그러면은 그것은 분명히 물건은 더 잘 팔리겠지만 문제는 가격을 굉장히 또 높여야 되잖아. 그럼 불리해지잖아, 그죠? 그럼 원재료비가 너무 들어가잖아요. 판매는 올라가지만 원재료가 너무 들어가서 이것은 가격을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한다고 보면은 이익이 날 수가 없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 핵심 전략, 차별화 전략과 원가의 전략은 때로는 상호 반대 관계에 서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제품을 품질을 높이기만 한다고 돈 버는 건 아니라는 얘기죠. 쉽게 얘기하면 품질을 되게 높이다 보면 원가가 많이 들어가 버리면은 뭐 품질을 높여놨는데 물건은 잘 팔리는데 적자나 버린다 이러면 안 되잖아. 요 조화를 잘 맞춰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왜 비즈니스 모델인가? 비즈니스 모델 분석은 회사의 미래를 체계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투자 기준이다 이거예요. 비즈니스 모델의 중요한 것은요, 회사의 미래를 예측할 수 있어요. 회사의 미래를. 비즈니스 모델을 딱 보면 이 회사는 되는 기업이다, 안 되는 기업이다, 망하는 기업이다, 성공하는 기업이다를 딱 알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비즈니스 모델 분석하는 것은